네, 이번에는 이제 주안의 위치한 상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 대지 면적 13.37제곱미터로 상당히 좀 부여가 많이 되고요. 전용 면적은 36.1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층수는 4층 중에 1층이고요. 노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노후 건축물에서 자, 상당히 연식이 오래됐어요. 1985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노후 건축물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을 보면요. 자, 제가 별을 그렸죠. 자, 주안역이 이쪽 지역 밑줄에서는 주안역이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안이 가장 핵심 지역이고 이 1호선 용산 급행을 이제 정차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1호선 주안이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또 교차되는 더블역이기 때문에 주안이 핵심 지역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천 시민공원역 같은 경우에는 주안역에서 다 인천 지하철 한정거장으로 2호선 한정거장으로 바로 위치해 있고 바로 이 역에서 바로 도보 2분 거리에 대로변에 위치했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하는 게 장점이고 한 정거장만 이용하면 인천시청역이 또 있기 때문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을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남쪽의 문화가이시 도에서 제2경의고속도로에서 서울 진입이나 광명 진입도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입지 딴 거 다 떠나서 역과 가깝지만 재정비 촉진지구 2만 천년에서 어마어마하죠. 주안 2사동 재정비 촉진지구 구역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역 내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구역 내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상가 같은 경우도 이미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재건축 기대하는 또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가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재정비 촉진지구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는 경우지만 재개발로 진행을 하죠. 재개발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노후 건축물이라는 그런 장점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포인트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군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학군이 있다는 거는 상가하고 학군하고 어떤 연계가 있다고 보시기보다는 아파트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초품화 이야기 많이 하죠.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학군들이 상당히 좀 잘 되어 있고 좀 오래된 전통 있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값을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역할, 집값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학군이죠. 그래서 이 학군이 다양하다는 것도 그 입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지금 개발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일부는 이미 개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안 시민공원역 바로 앞에 하나포레나 주상복합 굵직하게 크게 대규모로 지금 이미 들어왔고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바로 옆에 주안 11구역 내에 또 옆에 상가 같은 게 포진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지금 미출 구역 같은 데 주안 1구역 같은 것도 있지만 여기서 바로 가까운 시민공원역 바로 앞에 도보 2분 주안 11구역 내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추진위까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인근 규모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크레인도 있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아파트 단지 주상복합이 고밀 개발하듯이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높게 지금 개발하기 때문에 실제 보면 부평하고 주안을 비교를 해보면요. 부평 같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미 완성된 부분인데 주안 같은 경우는 역을 중심으로 또는 뒤쪽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좀 높게 용적률을 상당히 좀 부여받아서 높게 지금 개발 행위가 하고 있다는 거 좀 포인트를 잡으시면 좀 메리트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호재는 이겁니다. 자, 호재가 뭐냐면 바로 GTX죠. GTX 비노선이 이제 곧 착공이 들어가는 이제 예정인데 인천시청역 바로 아까 시민공원역에서 정거장 한 정거장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한 정거장만 이용하면 이 인천시청역이었죠. 자, 인천시청역 차량으로도 버스로 다녀도 가까울 정도인데 이 인천시청역이 GTX 비노선이 정차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청이라고 하면 남동구 일대 구월동 라인이 상당히 수혜 혜택을 볼 거고 바로 서쪽 라인에 주안동 일대도 상당히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GTX B노선이 들어온다 그렇다고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수익성 확보를 더 시켜줄 수 있는 그러면 이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도 나중에 재개발시킬 때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바로 GTX B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인천시청역이 계속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25년도 완공 예정을 앞두고 해서 지금 환수센터가 또 이제 들어오는데
굵직하게 들어간다면 뭐 우리가 보면 서울로 보면 청량리 일대 또 개발되는 거와 이제 삼성도 일대 마찬가지처럼 인천대에서는 인천시청역이 메인 역할, 그리고 뭐 시청이 바로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천시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서 가장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핵심 지역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천시청 일대가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뭐 다른 지역, 뭐 다른 뭐 경기도권의 뭐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인천 같은 게 광역시죠. 광역시다 보니까 뭐 위쪽에 청라가 북쪽 라인의 핵심을 진짜 잡고 있고, 이 남쪽에 송도가 잡고 있다고 하면 이 중심 지역은 이제 부평, 이제 주안 일대가 어떤 9월까지 해서 이 삼각형을 그리면 핵심 포인트로 역할을 잡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천지하철 2호선 신안산선 연장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연장이 된다 하면 서울까지 접근성도 이제 남쪽 라인은 상당히 접근성이 좋아지면, 지금 현재는 뭐 위쪽 북쪽 라인은 공항철도가 서울의 접근성을 이제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라인에서는 1호선과 7호선이 서울 접근성이 끌어올리는데, 남쪽 라인에서는 지금 현재 지하철망이 지금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된다면 서울 접근성 이 남쪽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인천 2030 도시 기본 계획에 요구해서 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평일대 복합개발과 구월대 복합개발, 그래서 핵심 도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구월과 부평이죠. 자, 이게 이제 도심 지역, 인천의 도심 지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이 그다음 부도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동인천 역할인데, 자, 동인천 같은 경우는 좀 상권은 많이 좀 활성화됐습니다. 실제 뭐 동인천 실제 가보면 과거와 다르게 상권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좀 활성화되고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주거 환경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다른 인천의 다른 지역보다는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부도심의 역할을 이제 계속적으로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 지역 중심은 바로 이제 주안과 그다음에 계산이 주거의 핵심 지역으로 탈바꿈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계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됐든 옆에 오른쪽에 지금 현재 뭐 계산 뭐 아파트는 택지 개발이 이미 완성이 됐지만 앞으로의 계양 테크노밸리가 맞물렸을 때 상당히 개발 가능성은 상당히 같이 올릴 수 있는 게 높아질 수 있고요. 중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이라는 도심 지역과 인천 시청역 복합 개발과 그 다음에 GTX와 맞물려, 그다음에 아까 재개발 2만 1,000여 세대의 대규모 주거하고 상업 개발이 들어간다 하면 주안일 때 상당히 같이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좋아진다 뭐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팩트로 딱 그냥 인천의 도시 기본 계획이 2040년도에 이렇게 확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참고해서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 상당히 메리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보면 이렇게 서울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도 GTX 라인, 그래서 뭐 보면 제2경인선 같은 경우나 또는 뭐 특히 GTX 비노선이 상당히 수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 보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이쪽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노후됐는데 뒤쪽은 이미 제 뒤쪽 사진을 갖고 오진 않았지만 뒤쪽은 아예 외벽이 떨어져 있을 정도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더 노후됐지만 상가는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대로변이고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 영업을 하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1층을 지금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뭐 4층, 3층 공실을 소개해드린 게 아니고 1층에 이미 임대가 확정된 거는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내부 보면요, 화장실하고 복도를 보면 정말 이게 저는 볼 때는 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볼 수 있는 영등포의 상가들 모습을 제가 지금 떠올리고 있는데, 자, 이 모습 어떻게 보면 과거 모습이죠. 85년도다 보니까 이 과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눈에 와닿을 것 같고요. 자, 가격 보면 1층입니다. 1층 상가고 1억 8천입니다. 1층에 1억 8천이고요. 저 임대가는 월 12만 원 지금 받고 있고요. 자, 대출은 한 4천만 원 나오기 때문에 실투자금 1억 4천원은 노후 건축물 투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가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뭐 임대료는 거의 뭐 미비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냥 매달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내외 정도 그냥 받을 수 있는 것들밖에 없지만 차익형보다는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실제 뭐 그냥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인천시민공원에 내려가지고 한번 산책해서 걸어가 보시면 동네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많이 바뀌고 있을 거다. 그냥 보일 겁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도 전화 주시면 더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